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 오늘은 며칠이지? 5월 18일. 그지? 5월 18일 목요일. 화학원 수업입니다. 지금 진도가, 공유결합, 금속결합, 하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진도인데, 지금 오늘 결석한 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커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이론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우리 교재 본화학의 122페이지를 펴면 됩니다. 결합의 극성! 라고 나와 있죠. 보자고요. 뜻? 예? 됐어. 좋아. 말을 잘 듣는 거. 한번 공부해보자고. 응? 자, 화이팅. 시작. 다음 단원입니다. 다음 단원. 해서 이제,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다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을 배웠어. 그러고, 이제, 그냥, 어떻게 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가를 배웠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결합이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우는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준값 몇 가지를 잘 이해하고 알아두면, 내가 모르는 것도,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괜찮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 멋진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다는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하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할게. 다 준비됐지? 레디? 됐지? 결합 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제, 결합 극성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전기음성도. 뭐 그냥 이 용어만 봤을 때 이게 뭔가 바로 파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 봐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자고. 지금 기침하는 거는 윤성인데 윤성이가 왜 기침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힘들어 보이네. 감기 걸렸니? 잘 모르겠어? 혹시, 안 좋으면 물 한 잔 마시고 좀, 들어와도 돼. 알겠지? 너 안 찍혀. 여기까지만 찍히거든. 볼게요. 전기음성도. 뭐라고 돼 있어? 두 원자가 공유 결합할 때, 각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내 갑시다. 이대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해야 돼. 공유 결합을 할 때, 어차피 공유가 됐다고 하면, 상대가 되는 어떤 원자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공유된 전자쌍을 이쪽 끌어당기고, 이쪽을 끌어당기고, 끌어당길 거야. 왜? 원자핵이 있으니까 원자핵은 플러스고, 공유된 전자는 마이너스거든, 그지? 이쪽, 저쪽으로 끌어당긴다고. 근데, 공유될 때 원자마다 그 끌어당기는 힘의 정도가 다르대. 그래서 그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는데 그걸 전기음성도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인 값이니까 상대적인 값은 항상 단위가 없습니다. 과학에서. 왜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길이의 상대적인 값. 예를 들어서 길이 상대적인 값. 10m하고 20m가 있다고 하자. 그럼 상대적인 값이 뭐야? 1대2야. 1대2. 1대2가 뭐냐면 10m 분의 20m는 뭐야? 단위가 없어지지. 상대. 몇 분의 몇 하면 단위가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단위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매우 똑똑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값으로서 단위가 없습니다. 자, 음성도의 기준이 있어. 전기 음성도의 기준. 한 놈이 있어요. 제일 센 놈이 있어. 걔가 누구냐? 플로린이라는 애가 있어. 자, 뭐지 이거? 내가 이렇게 그리면 뭘까? 정답! 주기율표. 주기율표에서 플로린이 어디 있지? 어디 있죠? 이쪽? 아니죠. 이쪽 쭉 가서 17쪽의 첫 번째지. 그지? 17쪽에 FCl, BrI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했지. 17쪽. 그 플로린이 있는데 얘가 짱이래. 그러니까 공유된 전자를 끌어당기는 세기가 제일 세네. 걔를 어떻게 잡았냐면 4.0으로 정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 전기염성들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거지. 됐지? 이렇게 정해서 이제 몇몇 가지 원소들이 전기염성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짜란! 여기 있지? F는 뭐? 4.0이라 했지, 그지? 4.0. 그 다음에 O가 누구지? 오! 산소지, 그지? 3.5. 질소는 3.0. 탄소는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2.1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그 상대적인 대략적인 값인데 어쨌든 뭘 할 수 있어? 비교는 할 수 있어. 누가 세고 누가 약하다. 비교는 할 수 있어. 오케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그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전기염성도 가지고. 이게 중요해. 전기염성도. 알겠지? 나한테도 중요하고 너한테도 다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원자가 있다고 하면 그 전기염성도 차이에 따라서 결합의 종류가 달라진대. 이런 결합의 종류가 달라진대. 무슨 말이지 이게? 공유 결합했잖아. 공유 결합했는데 무슨 결합의 정도가 달라져?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말이야, 아무도 이제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딱딱 나눠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이온 결합의 성격이 좀 강하면 그냥 이온 결합이라 하고 공유 결합의 성격이 좀 강하면 공유 결합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그치? 기억나? 이온 결합은 누가 하는 거라고? 금속과 비금속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돼서 결합하는 거야. 그지? 그게 이온 결합이고, 그럼 공유 결합은 뭔데? 비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다른 비금속 상관없어. 비금속과 비금속이 뭐니? 전자를 공유해서 결국 목적은 뭐야? 옥텟 규칙. 그지? 옥텟 규칙.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에너지가 가장 낮아져. 안정해져. 그래서 결합을 하는 거지. 공유는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유의 성질이 얼마, 이온 결합의 성질이 얼마, 어떤 결합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성질의 비율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안 배웁니다. 다행스럽게. 그냥 금속 비금, 금 비금 이러면 이온 결합, 비금 비금 이러면 공유 결합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근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 알아두라는 거지. 결합의 종류가 달라진다. 전기염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결합하는 애들의 전기염성도의 차이. 우리가 결합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원소라고 해도 그냥 공유 결합하는 애들이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 아니에요. 됐죠?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약 1.7 차이가 약 1.7보다 커지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 음성도, 그러니까, 결합하는 애들 둘이 전기음성 차이가 1.7보다 크면 되게 차이가 난다는 뜻이야. 되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공유를 해봤자, 더 세게 끌어당기는 애가 다 가져가 버리면, 거의. 그럼 쟤는 전자 하나 뺏긴 거야. 플러스 이온. 나는 전자 하나 얻은 거야.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의 성질이 강하고, 이 차이가 1.7보다 좀 작으면, 1.6보다 더 작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공유 결합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려가서 음성도,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성.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지? 우리 수업은 수준 높은 수업이야. 이유까지 다 따져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할 겁니다. 됐죠? 주기성. 어떻게 돼 있니? 같은 주기에는, 같은 주기. 또, 해보자. 자, 뭐라고? 윤성아, 이거? 그치? 주기율표. 같은 주기는 가로줄이야. 그지? 가로줄 한 줄이 같은 주기야. 그지? 이렇게 세로줄 한 줄을 뭐라고 하지? 김밥? 아니지? 족이라고 하지. 그지? 족. 이건 주기, 이건 족이야. 같은 주기일 때는 특징이 뭐야? 이미 내가 지금 이유 설명하는 거다. 특징이 뭐야? 얘들. 띵띵띵띵띵. 얘들 특징 뭐야? 맨 바깥 껍질의 수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같은 주기에서는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 애들 다 모아서 한 주기라고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껍질 수는 같아. 근데 뭐는 달라? 같은 주기에서? 전자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수가 달라지지. 원자번호가 커지면 양성자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생각해봐. 그러면 양성자수가 많으면 같은 껍질이잖아. 같은 껍질에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라도
양성자 수가 많으면 그 바깥 껍질의 전자를 당기는 정도가 더 세겠니? 약하겠니? 세지? 그지? 당연하지? 그지? 얘는 플러스고 쟤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커진대. 그럼 더 세게 당길 거 아니야. 자, 주기력이 있다. 이렇게 원자번호 커지고 양성자 수가 많아진다고. 그지? 그러면 이쪽 애들이 뭐니? 이쪽 애들보다는 맨 바깥 껍질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크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거 하는 거야.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대체로 커진다. 대체로라고 하는 건 예외가 약간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냥 커진다고 봐도 돼. 대체로 커진다. 지금 여기 화살표 다음이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원자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내가 이거 설명 안 했어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유효 핵전화가 증가함으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져서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전자 공유해도 그걸 끌어당기는 힘이 세질 거야. 자, 요거 설명해 볼게. 설명 시도. 원자 반지름 왜 작아져? 원자핵에 양성자가 많으면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이 있다고 치자. 응? 이렇게 1, 2, 3 껍질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원자가 있는데 똑같은 원자인데 똑같은 껍질인데 원자에게 양성자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작아진다고. 더 당겨져서. 양성자가 적으면 수가 적으면 조금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양성자수가 더 많으면 끌어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더 세기 때문에 더 끌어당겨서 더 작아져.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바깥 껍질을 더 세게 당기니까, 응?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그지? 더 세게 당기면 원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거야. 껍질 수는 같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격은 같은데, 더 세게 당기니까. 그지? 점점 작아질 거야.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 맞지?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세기는 더 커지고, 점점 작아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유효 핵전화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적 있습니까? 얘기해 보실래요? 좋아요!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봐봐. 껍질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여기 원자핵이 양성자 있잖아, 그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으면 얘를 끌어당기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전자들이 채워져 있잖아. 채워져 있으면 이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그냥 이 전자 없을 때 끌어당길 때보다는 끌어당기는 힘이 세겠니 약하겠니? 그 사이에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밀어낼 거 아니야. 전자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하잖아, 그지? 밀어내니까 얘가 끌어당기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핵전화가 18, 18개다. 라고 하면 18개의 힘만큼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좀 작아져. 끌어당기는 힘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껍질에서 겹쳐져 있는 전자끼리, 또는 이제 같은 껍질에서도 서로 밀어내거든. 응? 전자끼리 밀어내잖아, 그지? 그래서 반발력이 생겨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있어서 그냥 핵전화 그대로의 힘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고 약간 약해진 정도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핵전화가 아니고. 유효한 핵전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 수 같으니까 원자에게 양성자 수가 많으면 유효한 핵전화도 증가한다. 당기는 힘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전기음성 주기성에서 봤을 때 더 점점 전기음성도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족에서는 어떨까요? 같은 족! 윤성아, open your eyes. 같은 족에서는 어떨까? 내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니? 혹시 처음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헷갈리면 요거 생각해라. 껍질은 안 할 거야. 껍질이 깡패다. 됐니? 전자 껍질 있지, 그지? 얘가 깡패야. 응? 예를 들어서 원자핵의 그 같은 쪽에서는 내려가서 원자핵 양성자 수도 많아지잖아. 근데 같은 쪽은 뭐니? 껍질이 하나씩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양성자 수 많으면 더 세게 끌어당길 것 같지? 그지? 근데 껍질이 하나씩 더 많아지면 껍질이 깡패라고. 껍질이 결정한다고, 껍질이.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염 성도는 대체로 작아진다. 껍질 영향이 더 크다는 거야. 껍질이 더 많으면, 더 세게, 원자 번호는 증가해서 양성자수는 많아져도, 원자 이게 중심에 끌어당긴 힘이 더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껍질이 많아지면. 됐습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져서 이제,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은, 맨 바깥 껍질의 전자 사이 인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진다. 자, 그러면 봐봐. 한번 정리해볼게. 자, 뿅, 뿅, 뿅. 이거 뭐야? 주기율표지. 주기율표지. 자, 전기음성도 어떻게 된다고 지금 얘기했냐면, 어떻게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맞지?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라고 했지? 작아진다. 껍질이 깡패다. 됐니? 오케이? 이쪽은 작아지고 이쪽은 커지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 되니?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커지는 거고, 맞지? 이쪽 됐니?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 작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기성이 나타난다. 이유는 이렇게, 요거 중요합니다. 이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유 가지고 문제를 또 냅니다. 이유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똑똑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주기성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디 갔어? 저기 있네. 뚜룩. 그래프 나오지. 그래프. 이제 방금 이유를 얘기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윤성아. 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 원자 번호에 따라서 전기음 성도를 나타내는데 나마갈시프스클 리베 붕탄 질산 풀 이거 뭐지? 주기 얘기하는 거야, 주기. 이 파란 거는 이주기야, 맞지? 수해 리베 붕탄 질산 이주기잖아, 그지? 이건 3주기야. 보니까 어떻게 돼? 이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 성도가 뾰룩 이렇게 커지고요. 아까 말했죠, 그지? 3주기도 커져요. 맞죠? 근데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원자 번호 커지면 껍질이 깡패니까 작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같은 족에서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 2주기에서 3주기로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기음 성도 작아진다고. 요거 자체로도 문제를 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특히 2주기, 3주기를 냅니다. 4주기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는 칼슘밖에 없거든. 그지?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4주기를 본격적으로 문제를 안 내요. 2주기, 3주기에서 주로 내기 때문에 2주기, 3주기 원소들하고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 좀 아직 별로 안 친하다고 하면 집에 가서 자기 방에 벽에 이렇게 2주기, 3주기 애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으면 어떨까 싶어. 그럼 엄마한테 야단 맞겠지? 어쨌든 그렇게 나도 이제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 봤어? 옆에 거 볼게. 옆에 거 볼게. 이거 뭔데? 이거는 봐봐. 칼, 루비듐, 세슘. 얘 뭐냐면 얘들 1주기 애들이야. 1주기. 리튬, 나튬, 이거 칼륨.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다인 이런 거는 17족이야. 17족. 그지? F, Cl, Br, I잖아. 그지? 17족인데 그러니까 족으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족으로 따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밑으로 내려가서 작아진다고 했지? 전기음성도 그지? 껍질이 깡패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도 아주 살살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 17 내가 주기라 했지 방금. 1쪽도 이렇게 잘 내려가고 있고 17쪽은 좀 더 의욕적으로 본격적으로 내려가고 있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응? 같은 쪽에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기음 성도는 작아진다. 껍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기기가 힘들어, 원자핵이. 오케이? 껍질이 깡패니까. 이렇게 이제 그 경향성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로 나왔으니까 보면 이해되겠지, 그지? 지금 센놈 F가 4.0이라는 거, 그리고 산소가 3.5지. 근데 3.5가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3.5. 그 다음에 질소하고 클로린이 3.0. 그 다음에 브로민 2.8. 뭐 요 정도. 수소는 2.1.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결합을 했을 때, 그 결합에, 극성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 극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쉬는 시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재밌는 내용입니다. 재밌는 내용. 결합의 극성. 아마도 매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꽤 스피디하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보자고. 결합의 극성. 전기음성도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 결합을 한단 말이야. 결합을 했을 때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안 나는 애들끼리 결합할 수도 있어.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수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하면 뭐니? 얘는 땡기는 정도가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들었다가 까먹어. 동족 이원자 분자라고 해. 같은 놈이 두 개가 붙는 거야. 그지? H2, O2, N2, CL2, F2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은 땡기는 정도 뭐 얼마나 큰지도 상관없이 그냥 같으니까 그냥 딱 중간에 있겠네. 공유 전자쌍이. 그지? 중간에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차이가 나는 게 있어. H2O.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HCl. 수소하고 이온하고 뭐 염소 원자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공유 결합인데 이제 공유 결합이 이름이 붙습니다. 무극성, 극성. 결합을 했는데 극성이 좀 생긴대. 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아닌데 약한 양전화, 약한 음전화, 약한 플러스, 약한 마이너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걸 이제 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공유 결합이 있는데 일단 무극성 얘기해 볼게. 무극성 아까 내가 얘기했어. 뭐냐면 무극성 공유 결합은 종류가 같은 원자 사이에 하는 결합은 무극성이야. 당연하지, 그지? 이거는. 얘들은 이제 이쪽 원자나 전하가 0이 아니고 뭐 약간 뭐 플러스나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아예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요런 거 무극성 공유 결합.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래프 보니까 전기 음성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보니까 질소하고 염소는 둘 다 3.0이었거든. 전기 음성도 같지, 그지? 그러면 질소하고 염소가 결합을 한다 치자. 그럼 이거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입니다. 하하, 극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봐봐. 얘도 3.0, 얘도 3.0인데 이건 뭐니? 상대적인 값으로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 종류가 다르면 조금이라도 땡기는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아예 같으면 아예 똑같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무극성 공유 결합은 종류가 같은 원자 사이의 결합. 됐지? 근데 종류가 다르면 그냥 극성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냥 용감하게. 알겠지? 요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극성 공유 결합은 그러니까 다른 원자 사이에 다른 원자 사이 공유 결합인데 그러니까 공유된 전자쌍이 있는데 그 전기 음성도 크면 둘 중에 큰 쪽으로 약간 공유 전자쌍이 치우친다고 이렇게 치우치면 약간 이렇게 치우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땡긴 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던 전자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맞지? 내 거 아닌 것도 조금 땡겨왔잖아. 그지? 근데 얘는 약간 뺏겼거든. 그지? 그러니까 전자가 약간 뺏겼으니까 약한 양전화라고 하고 얘는 전자를 약간 더 얻었으니까 약한 음전화. 이게 뭐냐면 델타입니다. 델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약한 차이값이란, 작은 차이값이라는 뜻인데, 작은 차이값이 플러스, 작은 차이값이 마이너스라고 표시합니다. 이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지 과학 공부한 걸 티낼 수 있어. 됐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약한 양자랑 약한 음자. 왜 이렇게 쓰는데? 여기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뭐니, 이거. 그냥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노골적인 플러스 전화를 하나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 아니거든, 이거. 뭔 말인지 알지?
살짝 이렇게 당겨져 온 거니까, 약한, 양전의 약한 응전의 의미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한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부분전화를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전기음 송도가 큰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친다. 조금은. 치우쳐서, 얘는, 치우친 쪽은 약한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 뺏긴 쪽은 약한 양전화, 델타 플러스가 된다. 오케이? 정리하면 끝. 넘어가 볼게. 내려가 볼게. 그러면 전기음수의 차이에 따른 화학 결합을 구분을 할 수가 있대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 전기음수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공유 결합보다는 전자를 한쪽이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한쪽이 더 세게 당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공유 결합의 극성이 커지게 되고 커지다 보면 일이 점점 커지네. 그러다 보면 이건 아예 공유보다는 아예 이온 결합으로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음수 차이가 매우 큰 원자들은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정리해 볼게. 그러면 공유 결합 기준이야. 공유 결합 기준에 같은 원자 사이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 또 다른 원자 사이는 극성 공유 결합. 적당하면 그 차이가 전기음수 차이가 그지? 근데 전기음수 차이가 아까 내가 뭐라 했지? 1.6 또는 1.7. 이 차이 되게 많이 나는 겁니다. 그거보다 커버리면 이거는 아예 그냥 뺏기는 거랑 마찬가지야. 응?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약속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무극성 공유 결합은 간단한 거야. 그지? 같은 거 이렇게 결합한 거다. 얘 극성 없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건데 극성 공유 결합은 좀 생각할 게 생긴단 말이야. 극성 공유 결합을 중에서도 봐봐.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염소하고 결합하면 수소는 2.1이라고 했어. 외울 필요 없어.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수소는 전기음성도 2.1, 염소는 3.0. 차이 얼마? 0.9. 그럼 이거 뭐야? 공유 결합이야.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무극성은 아니지. 오케이? 자,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소는 3.5, 얘는 2.1. 그럼 1.4 차이 나네? 아까 기준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1.6 또는 1.7 보다 더 차이 나면 이온 결합이라고 했거든. 그지? 근데 방금 차이를 보니까 1.4 차이 나니까 이거 꽤 많이 나는 거야. 그지? 이온 결합이 가까이 간 거지. 그러니까 극성 차이가 꽤 크다고. 산소하고 수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성 차이가 꽤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데 그 차이는 또 따져야 된다는 거야. 차이를 따져야 되는 거야. 그 차이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차이를 따지는 척도,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쌍극자 모멘트 라고 합니다. 극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극자는 할머니 이름 아닙니다. 극자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의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얘를 결합을 하면 어느 한쪽은 그 극성 공유 결합을 할 때 어느 한쪽은 약한 델타 플러스, 어느 한쪽은 델타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쌍극자라고 하는 거야. 생각해봐. 어느 한쪽이 델타 플러스인데 어느 한쪽은 델타 마이너스 안 될 수 있니 없니? 있니 없니?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결합을 하면 무조건 한쪽이 뺏기면 한쪽은 얻은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극자는 플러스 입자 또는 마이너스 입자라고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쉬운데 근데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잖아. 그럼 얘는 그냥 플러스 극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됐니? 됐지? 근데 꼭 나트륨 이온이 딴 이온하고 같이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근데 이 공유 결합에서는 델타 플러스였으면 델타 마이너스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자라고 얘기 안 하고 쌍극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뿔마가 같이 있으니까 항상. 공유 결합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쌍극자의 모멘트가 영어로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시간? 순간? 맞니? 그 뜻 아닙니다. 그 뜻 아니야. 오해하지 마. 쌍극자의 순간 이런 게 아니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향이 있는 어떤 방향으로 정해진 약속된 방향으로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쌍극자의 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한번 볼게. 이거 안 보이네. 책으로 봐야겠다. 쌍극자가 뭐냐? 내가 설명했지, 그지? 이렇게 그 공유 결합할 때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의 부분이고, 쌍극자 모멘트는 먼저 딱 설명되는 게 뭐냐면 결합의 극성을 나타내는 척도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고,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그 약속에서 이제 이거 써먹는다 이 뜻이야. 결합의 극성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더 얘들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전하량이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가 약속되는 방법을 볼게요. 이겁니다. 두 개에서 사실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면 이 결합이 돼 있겠지, 그지? 돼 있는데 어느 한쪽은 델타 플러스, 여기 플러스 Q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Q. 됐니? 됐지?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를 뮤라고 합니다. 뮤! 보이지? 뮤! 이렇게 얘기해. 됐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자, 쓰는 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 그 다음에 출렁. 이렇게. 유 쓰면 돼. 그 다음에. 올려서 출렁. 뮤. 뮤입니다. 뮤.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하는데, 뮤는 Q 곱하기 R이다. 라고 돼 있죠? 이것까지 알고 있는 게 분명히 문제 푸는데 조금 불편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봐. 생각해봐. think, imagine. 생각해봐. 쌍극자는 예를 드는 거야, 그냥. 여기 전화가 플러스 17이면 여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뺏긴 만큼 얻은 거 아니야? 반드시 마이너스 17이 돼야 되는 거야. 쌍극자는. 무슨 말인지 알지? 공유된 걸 같이 1대1로 공유했다가 이쪽으로 얼만큼 갔다, 이쪽으로 얼만큼 갔다. 이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플러스 알파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쌍극자에서는 이 Q와 이 Q의 크기는 무조건 같거든. 같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않고 쌍극자 모멘트 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크기를 얘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의 전하를 쓰는 겁니다. Q. 전하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만 하면 돼. Q 곱하기, 그러니까 Q1, Q2 곱하는 거 이런 거 없다고. Q 곱하기 뭐? 이 사이의 거리.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때? 땡길 거리가 더 많아지거든. 그래서 극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내가 말했지? 거리가 멀면, 짧으면 땡기면 조금밖에 못 땡기잖아. 그지? 근데 멀면 더 세게 더 길게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극성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 요소가 R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U는 Q 곱하기 R로 표현됩니다. 하나의 극성 공유 결합에서, 그 결합의 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쌍극자 모멘트는 Q 곱하기 R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 됐죠? 오케이. 자, 극성을 보면 이제, 무극성 공유 결합은 쌍극자 모멘트 얼마일까요? 생각해봐. 플러스 q, 마이너스 q 나눠지니? 수소는? 안 나눠지지, 그지? 이게 0이야, 0. 그지? 극성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0 들어가면 쌍극자 모멘트 값은 0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은. 근데 극성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게 되는 거지. 아닌 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다, 이 결합이 더 크다, 이게 더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내려가세요. 자, 개념 바로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딴 문제까지 뭐 좀 할지는 내가 결정을 할게요. 일단, 오늘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보통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찍을 때는 문제풀이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할 때만 하고, 따로 안 할 테니까, 이렇게, 그 개념에 대한 설명 잘 정리하고 공부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치고, 이제 문제풀이는 따로 하겠습니다.